집합의 성질에 대한 집합 연산에 대한 거 암기했으니까 이제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몇 가지 한번 보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스매싱 199페이지에 보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보면 이해돼.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그런 뜻이야. 자, 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집합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이니 이거 당연히 집합 A와 공집합 합해봐. 뭐 나오겠어? A지. 그치? 그 다음에 A와 집합 A와 공집합의 교집합.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집합의 원소이기도 한 거. 사실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공집합. 이 집합이 원소인 거 없다. 그래서 공집합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 합, A. A와 A의 합집합. 합해봐. 그냥 A 되는 거지. 당연히 A, 교, A. A와 A의 교집합은 당일 집합 A가 된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인 거지. 자, 그다음 2번 보면 이거 잘 읽어야 된다 그랬어. 지금 부등호의 방향하고 똑같이 보는 거야. B가 더 커. B가 A를 포함한다.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걸 살포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B 안에 A 있다. 이렇게요. 됐지. 자, 그럼 이런 관계면 A와 B 합집합은 뭐가 될까? 그림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면 집합 B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한 원소들은 집합 A의 원소이다. 당연한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내용 한번 볼게요. 자, A와 B의 교집합이야.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A와 B의 교집합하면 우리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는 거야. A와 B 있어. 그 여기 색칠한 부분이 A와 B의 교집합. 그 당연히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한 거지. 그치?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B의 부분집합 되는 거고. 합집합으로 생각하면 합집합이 집합 A를 포함할 거고 당연히 합집합이 집합 B를 포함하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여집합은 항상 그런 말이 없어도 약속이라고 해서 여집합은 전체에서 사실 여집합에는 A의 여집합은 A가 없지. 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A 여집합에는 A가 없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라 색칠한 부분 여기가 A의 여집합이다. 됐어? 자, 그러면 A 여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당연히 얘들아 A 여집합은 전체에서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의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야. 그럼 봐봐. 색칠한 거. 보라 전체에서 보라한 부분을 제외하면 다시 A가 된다라는 거. 그치? 그래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A가 된다. 자, 그럼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이거 전체에서 전체를 뺀 제외한 나머지라고 당연히 공집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제외한 빠져나갈 거 있어? 없지? 그래서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그려놓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면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지. A와 A 여집합. 합해봐.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 하나도 없어. 그치? 그래서 공집합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집합을 연산하면서 요거 암기하게 했어야 되는데 요거 빠진 것 같아. 이거요. 암기해야 돼. 암기할 거야. 사실 나머지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외우게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집합의 연산 이거 외우면서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땅 번호 매겼던 거 기억하십니까? 음.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몇 번 땅이었지?
실질은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래서 2번 땅이라고 했죠. 2번 땅이야. 자, 그러면 이거 잘 봐. 이거 정말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자, A 집합과 지금 A 집합은 1번 땅, 2번 땅이거든요. 그치?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몇 번 땅이야? 전체에서 B를 제외한 1번, 3번 땅을 제외하니까 2번 땅과 4번 땅이거든요. 그러면 A, 1번, 2번 땅, B의 여집합, 2번, 4번 땅의 공통된 부분은 어디야? 2번 땅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얘들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거 문제 풀 때 그냥 공식처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거야.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된다.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마이너스라고 읽지 않는데. 이 마이너스,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B, B의 여집합 난다. 이렇게요.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에 대한 A의 차집합도 B 교집합, A 여집합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지금 하늘색을 표시한 부분.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 지금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2번 땅인데요. 2번 땅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그냥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A와 B의 합집합이야. A와 B 합집합은 1번 땅, 2번 땅, 3번 땅이지? 1번 땅, 2번 땅, 3번 땅 합치한 거. 그래서 B를 제외하면 2번 땅 남는 거 맞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성질 한번 볼게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이것도 역시 얘들아 그림을 그리세요. B 안에 A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야. A에서 B를 제외한 모든 부분. A에서 B를 제외해봐. 뭐 남아? 공집합 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그래서 여기다 전체 집합까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그럼 얘들아 잘 봐.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A가 B에 포함이 되어 만약에 여집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실 A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기 때문에 선생님 색칠 공부하면 하늘 하늘 땅이거든요. 보이니? 근데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제외해요. 그럼 전체에서 B를 제외하면 연두색이야. 보여? 그래서 A 여집합이 더 커져. 그래서 둘 다 포함 관계 있을 때 둘 다 여집합 붙여버리면 이게 포함 관계의 두 동아리가 반대가 되는 거. 이해되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집합의 연산 법칙이요. 이제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합에도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01페이지. 자, 201페이지 집합의 연산 법칙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이건 당연한 거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거. A와 B 합집합이나 B와 A 합집합이나 똑같다.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 A와 B의 교집합이나 B와 A의 교집합. 이거는 같다라는 거 굳이 증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가능해요. A와 B 합집합에다가 다시 C의 합집합 하나, B와 C의 합집합에다가 A 합 하나. 사실 이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겠지? 이것도 역시 증명 필요 없어. A와 B의 교집합에다가 다시 C의 교집합. 그 다음에 B와 C의 교집합에다가 다시 A의 교집합. 이 부분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같은 연산 기호끼리만 있어야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사실 3번하고 4번은 그 실제로 우리가 그 집합을 그 연산할 때 연산법칙을 설명하라 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법칙이거든요. 분배법칙. 일단 3번 볼게. 분배법칙. 자, A와 지금 보세요. 사실은 가로가 묶였기 때문에 B하고 C의 합집합이야. 이거를 선생님이 3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3번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보통 집합 3개를 그릴 때는 위에다 하나, 아래에다 2개 이렇게 깔거든요. 이렇게 그려. 그래서 여기다가 봐봐봐. 이렇게 아래에다 2개 깔게요. 자, B하고 C의 합집합을 먼저 해야 돼. B하고 C의 합집합은 색칠 공부 한번 해보면 B하고 C의 합집합 하늘색으로 칠해볼게. 여기. 그치?
거기에다가 A의 교집합하면 A의 교집합. 사실 여기서 그 하늘색하고 A의 교집합은 여기라는 거, 보라보라로 색칠한 부분이라는 거 딱 아이고야, 아이고야. 지우개 잘못 눌렀다. 이렇게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A와 B와 C 합집합의 교집합. 여기다 색칠해서 보라보라색으로. 자, 근데 오른쪽에다가 내가 뭘 할 거냐면요. A와 B의 교집합이야. A와 B의 교집합은 하늘색으로 색칠하면 여기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A하고 C의 교집합이야. 요거 한 번 더 옆에다 한 칸 더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 A, B, C. A와 C의 교집합은 어디냐면 A와 C의 교집합은 보라보라로 한번 해볼게. A와 C의 교집합 이렇게요. 그럼 얘네 합해봐. 그 합집합할 땐 또는이야.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간 부분은 그치. 그래서 얘네들 합하면 결과적으로 얘하고 같다는 거 보이세요? 왼쪽에 있는 보라보라 색칠한 부분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A 교집합을 분배한 꼬라지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선생님 그림 하늘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A와 B의 교집합이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라보라로 색칠한 부분은 A와 C의 교집합이다. 보이십니까? A 교집합을 분배한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 가운데 연산은 이 두 개의 집합을 연결해주는 가운데 연산은 뭐 오면 될 것 같아? 이거 오는 거 합집합.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교집합 분배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거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잡아. A 합집합 얘도 분배할 수 있다. 보세요. 선생님이 어디로 왔는지 보세요. A 합집합도 저기 읽는 것보다 선생님 한번 그냥 한번 써볼까? 자, 마찬가지로 A 합집합, 괄호, B 교집합, 여집합이다. 이러면 누구를 분배할 수 있냐면 A 합집합을 분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을 누구한테도 분배해줘? C한테도 분배해준다. 이렇게요. B한테 분배해주고 C한테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공통집합 여기 가운데 연산 모으면 돼. 얘 와서 교집합 이렇게 오면 된다라는 거.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만큼 중요한 또 집합의 연산에서 그 이 아저씨의 또 업적을 빼놓을 수 없지. 드모르간의 법칙.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수학자 이름이고요. 음. 자, 이 아저씨가 뭘 증명해냈냐면 이런 거지. A와 B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다야.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는데 잘 봐. A한테도 B한테도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다. 보이십니까? 근데 이 가운데 합집합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요? 교집합으로 바뀌었지. 이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이것도 분배할 수 있다. A한테도 여집합, B한테도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어. 그런데 가운데 교집합이 무엇으로? 합집합으로 바뀌었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색칠하는 게 맞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있잖아. 이게 만능이거든? 여기서 다 보일 수 있다? 볼게요. 자, A하고 B. 자,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 자, A와 B 합집합은 1번, 2번, 3번 땅의 여집합은 4번 땅이지. 그래서 사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4번 땅이라는 거. 그치?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몇 번 땅?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3번, 4번 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2번, 4번 땅이거든요. 그럼 교집합은 어딜까? 오, 그럼 여기, 봐봐.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거 4번 땅이죠? 4번 땅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 드모르간의 법칙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나중에 그 집합에 연산할 때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성질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드모르간의 법칙.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다시 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 볼 거냐면 205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어,
전체 집합의 두 분지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이거 사실 조건제시법 기억이 나야 되니까 선생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고 그리고 포인트가 그리고다.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하다. 그 사실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그 뭐지?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거 안 써도 돼. 아직 처음이니까 이게 익숙치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 조건제시법을 한번 쓴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로 연결이 돼야 돼. 그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한 거 누구 있어? 2하고 4 있다. 그치? 자, 2번. A와 B의 합집합. 그 이 집합의 원소는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이면 된다. 포인트가 또는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의 원소인 거. 한 번이라도 들어간 거 다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1, 2, 그 2, 4, 6, 8하고 1, 2, 4, 8 쓰면 되는데 원소 나열법 할 때는 작은 순서대로 역시 쓴다는 거. 그래서 1, 2, 4, 6, 8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사실 이거 차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들은 집합, 전체 집합의 원소야. 그리고 집합 A의 원소 아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 원소 나열법으로 다 구하면 1부터 8까지 자연수그 2, 4, 6, 8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1, 3, 5, 7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서 4번 B의 여집합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B 여집합. 이것도 역시 차집합으로 바꾸면 전체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전체 집합의 원소 그리고 집합 B의 원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1부터 8까지 자연수 중에서 1, 2, 4, 8을 제외하면 3, 5, 6,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이거 앞에서 외운 거 한번 확인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인데 실제로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다. 또는 공식 아까 내가 중요한 거 있다 그랬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이거 공식 외워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A에서 A와 B 교집합을 제외하는 거니까 A에서 A와 B 교집합 2하고 4 제외하면 되지. 8도 있네요, 교집합? 그래, 6만 남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다. 그 공식화. B 교집합 A의 여집합과 같다. 요거 꼭 기억해놔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하면 2, 4, 8 제외하면 1 남는다. 이렇게요. 됐지? 응. 자, 그래서 2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와 지금 보시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을게요. B 안에 A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A와 B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네. 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한 건 여기지? 집합 A가 된다. 그 마찬가지 B 안에 A 있어. A와 B 합집합. 집합 A 원소이거나 또는 집합 B 원소. 이거 전체인 거죠. 누구야? 또 지워졌네. 자, 집합 B가 된다. 그러면 B 안에 A 있어.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A에서 B를 제외해. 뭐야? 실제로는 이거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거라 그랬지? 제외하는 거라 그랬지? 근데 A와 B의 교집합이 A죠. 그래서 A에서 A를 빼면 제외하면 공집합 된다. 이렇게요. 그치?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 이거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A와 B 합집합. 아, 이거 어, 뭐. 자, 그래서 이거는 1번. 일단 A와 B 합집합부터 구해야 되는 게 맞죠? A와 B 합집합은 1번을 풀기 위해서
A와 B 합집합은 이거 이제 원소 그 조건 제시법 안 하고 원소 나열법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 4, 6, 10. 그러면 전체에서 A와 B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2, 4, 6, 10 제외하니까 8 이렇게 남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도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부터 구해야 된다. 4하고 6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4하고 6, A와 B 교집합을 제외한. 그럼 4하고 6을 제외하면 뭐 남아? 2, 8, 10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에 3번. 다시 3번은 둘 다 여집합 붙었지. 이거 되게 이런 걸 하기 귀찮거든. 그래서 이걸 막바로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써볼게요. A와 B의 둘 다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어. 이것도 여집합 분배낼 수 있어? 그럼 가운데 교집합이 무엇으로 바뀐다?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1번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1번하고 똑같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둘 다 여집합 달고 있네요. 그럼 이거 역시 여집합 분배할 수 있다. 그럼 가운데 합집합 무엇으로? 교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교집합의 A와 B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2번과 같아진다. 2, 8, 10 이렇게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연습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공식을 하나 보고 와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 가지고 있는 교재 204페이지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 서머리 되어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원소가 유한계인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야. 자, 이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다.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 번 빼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지, 이거. 그치? 이거 당연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들 와서 질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된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그치? 아, 근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당연해. 뭐냐면 A와 B의 요 공식 가지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할 수 있다. 뭐냐면 A와 B 교집합하고 합집합하고 이거 자리를 바꿔봐. 그럼 당연히 이거 등식 이항 되니까 이거 당연히 성립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알고? 그리고 3번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당연하겠지. NA에서 NB를 빼는 게 아니야. NA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된다. 또는 A와 B 합집합에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된다. 이렇게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1번, 2번, 1번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외워야 돼. 그다음에 나머지 2번하고 3번도 우리가 집합의 연산을 외웠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근데 이제 4번 집합의 그 세 개의 집합이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의도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 물론 이거 이해를 하고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 그리고 A, B, C 아이고야 이거 너무 좁은데? C 이렇게요. 음. 자, 그럼 A와 B의 합집합, A와 B하고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보시면 NA, NB, NC를 더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더하면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그 갈색으로 칠한 부분이요. 집합 A의 원소, 집합 B의 원소 개수 더하면서 교집합 두 번 더해줬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교집합도 역시 한 번, 왜냐면 B하고 C, NA, NC 더하면서 B하고 C의 교집합 두 번 더해졌으니까 한 번 빼야 돼. 당연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C하고 A의 교집합, 여기도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빼야 돼.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 이 포인트. 지금 A하고 B하고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색칠 한번 해볼게. 여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NA 하면서 한 번 더해졌지. 한 번 더해짐. NB 하면서 또 한 번 더해짐. NC에서 한 번 더해짐. 그치? 근데 A와 B의 교집합 빼면서 이거 한 번 빠짐. B하고 C의 교집합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 번 빠짐.
C하고 A의 교집합에서도 또 한 번 빠진다는 거 느껴? 뭐야? 그러면 세 번 더 있고 세 번 빠졌으면 저 공간은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그 A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그냥 이해를 하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공식 암기해서 쓰는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공식 가지고 그 개념 콕콕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콕콕 4번. 교집합 AB에 대해서 NA, NB 교집합 이렇게 이거 공식 이거 한번 외워졌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A와 B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공식 한번 외워졌나 한번 연습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NA, NB, A와 B의 교집합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런데 실제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NA에서 뭐를 제외한다?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제외해야 된다. 그래서 10에서 6을 뺀다. 이렇게요. 당연히 B에 대한 A의 차집합도 NB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야 된다. 그래서 15에서 6을 빼면 9.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예제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6. 전체 집합의 원소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소 나열법으로. 이거 항상 거의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얘를 문제를 풀 때는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서 어떤 원소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야. 그래서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뭐 점점점 10까지. 자, 그 다음에 집합 A 홀수다. 1, 3, 5, 7, 9. 자, B 집합의 원소는 소수다. 소수란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그래서 2, 3, 5, 7. x는 20의 약수인데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0의 약수니까 4, 5, 10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은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집합 B의 원소이기도 한 건 3, 5, 7 이렇게 들어가네요. 2. B와 C의 합집합. 집합 A 원소 또는 집합 C의 원소인 거 한 번이라도 등장한 건 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1, B하고 C 보면서 1, 2, 3, 4, 5, 7, 10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 A와 A 여집합 그랬거든요. A 여집합 그리고 C 교집합 그냥 여기다가 A 여집합 원소 한번 적으셔야 되겠죠.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홀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짝수겠지. 2, 4, 6, 8, 10 그래서 A 여집합과 C의 교집합 한번 확인 해볼게요. A 여집합 여기 있고 C 많이 적혀 있을까? 이렇게요. 교집합의 원소는 2, 4, 10 이렇게요. 음, 간단하지? 그 다음에 풀어볼 건 간단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5-2번이나 5-3번을 한번 내가 풀어볼까요? 5-3번을.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울 수 있거든. 자, A와 B의 교집합, B에 대한 A 차집합. 이게 좀 그 합집합하고 교집합이 나와 있는 건 제일 단순한 유형이 될 거고 이거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근데 그 내가 1번 땅, 2번 땅 그 한 거 있지? 이거를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 이 땅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채우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 1번 땅부터 3하고 8 들어가죠? 그 다음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3번 땅이지? 1하고 4하고 9.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의 원소를 나타낼 때는 콧머리 찍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랬는데 봐봐. 둘 다 여집합 달고 있지? 그럼 이건 드모르간의 법칙. 여집합을 분배하고 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땅이야? 4번 땅이에요. 그 4번 땅에 원소 2하고 7 이렇게 들어가. 됐지? 그럼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게 지금 2번 땅이거든요. 그럼 2번 땅에 10 미만의 자연수,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거 2번 땅에 몰아넣으면 되는 거야. 1 있다. 2 여기 있지? 1 여기 있고 2 여기 있고 3, 4, 5 없지. 6도 없지. 7, 8, 9 끝. 됐지. 그래서 집합 A의 원소는 3, 5, 6, 8.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은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이게 어떤 원소가 어떤 집합에 들어가는지 이거 손쉽게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이거 포함관계 그려놔. 그럼 B 안에 A 있다. 자, 그럼 A와 B의 교집합.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한 애들은 집합 A. 요거 맞죠? 자, 그 다음에 B와 A의 합집합. 이거 B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 디귿.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색칠 공부 한번 해볼게. 자, 그럼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되는데? 공집합이다. 그치? 그러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네. 자, 그 다음 B에 대한 A의 차집합. 이거는 사실 내가 리을을 색칠 공부 한번 해보면 B에서 A를 제외해요. 그럼 여기 있지. 이거 공집합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물론 공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옳아야지 옳은 것으로 고르는 거야. 공집합이 될 수도 있지만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으니 리을은 out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색칠 공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2번은 그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A다. A에서 B를 제외했는데 A가 됐어. 이거 무슨 말일 것 같아? 선생님,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뺐는데 A가 돼요. 그치? 그럼 이거는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관계를 나타내면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두 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서로소라는 집합이 서로소라는 표현합니다. 이렇게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기에서 이 상황에 맞는 거 찾아내시면 되겠어요. 그 서로소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개념 넓히기 6-3번 더 보시면요.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두 집합 A하고 B의 여집합이 서로소다. 이거 서로소가 뭐야? A와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렇게요. 선생님 근데 이 표현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같댔어 이거?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갖다 그랬지? 그럼 A에서 B를 제외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A에서 B를 제외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A하고 B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 있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이런 포함 관계가 있고 전체 집합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볼까? 자, 기억. A에 대한 B의 차집합 공집합이다. 이거 공식이지. 공식이니까 이거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A와 B의, 니은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 A지.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끌고 갈게, 한번.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 그랬는데, A와 B의 교집합은 뭐와 같아? A와 같아요. 그럼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과 같아? 아니요. 그치?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 같지 않아. 근데 같지 않아? 또는 이런 식의 표현.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둘 다 여집합하면 내가 그랬지. 이게 포함 관계가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아웃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디귿 한번 볼게. 자, A의 여집합, 그 비합집합 그런데요. 이거 선생님이 보여줄게. 이게 집합 연산하는 거 보여줄게. 그림에서 A 여집합을 딱히 집합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얘들아. 그런데 잘 봐. 이거 분배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어. 교집합 A로. 그래서 얘 자체를 얘 자체를 A 여집합한테도 얘한테 분배해준다 인 거야. 그래서 A의 여집합에 교집합 A 분배해주고 B한테도 교집합 A를 분배해주는 거야. 됐어? 그럼 그 가운데 연산은 원래 괄호 안에 있었던 얘 연산이 이렇게 들어온다. 야. 그러면 A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요? 이거 공집합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B와 A의 교집합. 당연히 교집합하고 얘 합집합하면 뭐 돼? B와 A의 교집합 되는 거지? 그럼 포함 관계가 있으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거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집합이 성립하는지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이렇게 디귿 같은 거 집합 연산 법칙을 선생님이 보여준 거지. 자, 그래서 예제 7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게 나오지.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거가 성립함을 다음을 이용해서 확인하세요. 그치.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한번 보여줄게요. 1번. 자, 일단 세 개를 그려. 전체 집합 A, B, C.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 합집합, 전체 집합 A, B, C. 여기다 뭐 할 거냐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 색칠 공부할 거야.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색칠 공부 잘해야 돼. 여기야. 그치? 그거 합집합. A에 대한 C의 차집합. 그럼 A에서 C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여기지? 이렇게요. 이거는 색칠 공부 한번 해볼게. 합집합이야. 한 번이라도 색칠돼 있는 부분은 다 색칠해라. 또는이니까. 그치? 그럼 어디에 색칠을 해야 되냐면 여기야. 그치? 어디만 빠져? A하고 B하고 C의 교집합 부분만 빠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밑에서 뭐 그림을 한번 그릴 거냐면 A에서 B하고 C의 교집합에 대한 차집합. 앞에다는 A, 그 다음에 차집합 할 거야. 뒤에 벤 다이어그램에다가는 B하고 C의 교집합 색칠할 거야. 됐어? 그래서 A 전체 다지. A에서 B와 C의 교집합. B하고 C의 교집합 여기지. 어. 그거 제외한 나머지. 그럼 A에서 못 빠져나가? A와 B와 C의 교집합 부분만 빠져나가는 거 보여? 그래서 색칠 공부하면 야야야야야. 위하고 똑같다는 거야. 보여?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A에 대한 C의 차집합을 합하면 이거는 A에 대한 B와 C의 교집합의 차집합과 같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제 선생님이 이걸 보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다 쓸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2번. 일단 좌변에서 시작하는 거야. A와 A에 대한 B의 차집합, 합집합, A에 대한 C의 차집합. 근데 이거 차집합은 우리가 연산해서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집합은 무조건 공식이 있었지. 교집합, B여집합으로 바꿉니다. 얘도 A 교집합, C 여집합. 이거 공식이 있었어. 공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냐면 보시면 A 교집합 이거 동시에 들어있다는 거 보이세요? 이거로 분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A 교집합으로 분배를 하면 남는 게 뭐야? 앞에 가로에서 B 여집합 남지. 그럼 B 여집합 써. 그럼 뒤에 가로에서 A 교집합 분배하면 뭐가 남아? C의 여집합 남죠? C의 여집합 써. 그럼 가운데 연산은 무엇으로 묶여야 되느냐? 얘로 묶이면 되는 거야. 합집합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자, 는 하고 일로 올게요. 근데 B하고 C 괄호 안에 보면 둘 다 여집합 달고 있거든요.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B하고 C 둘 다 여집합을 분배해내. 그럼 가운데 있는 합집합 이게 무엇으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얘들 잘 봐. 교집합과 여집합. 이거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집합에서 여집합 붙은 얘를 차집합하면 된다. 이렇게요. 됐어? 그래서 좌변에서 시작해서 결론은 우변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야. 연습 좀 필요하겠지? 이거 또 한 번 해볼게. 계속. 7-2번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집합의 연산에 대한 연습하기 위해서 7-3번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보기에서 집합 A와 같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 볼게요. 자, 일단 차집합은 무조건 뭘로 바꿔라? 교집합, 비여집합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됐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연산 기호가 앞에는 합집합이잖아. 그치?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A 합집합, A, 그 다음에 A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은 이 괄호 안에 있었던 연산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A와 A 합집합은 A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뭘까? 교집합하고 다시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잡아 다시 어이가 없네. 이거를 다시 A 교집합으로 한번 분배해 볼게요. 왜냐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 딱 떠오르지 않지. 그럼 떠오르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 연산해서 했던 거 외웠던 거 있지. 그 집합의 표현으로 들어오게끔 계속 연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A 교집합으로 분배, A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도 분배. 그 가운데 연산은 뭐가 와야 돼? 괄호 안에 있었던 이 합집합이 와야 돼요. 그럼 A와 A의 교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A요. 그러면 A와 이거 있지. 이거 뭐야? 처음하고 똑같게 나오잖아. 이거 도대체 뭐야? 선생님 여기서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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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이거 돌고 도는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맞춰야 되냐? 잠깐만 여기 두 줄 지울게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야 되네. A와 B의 여집합, 의 합집합. 야, 씨, 바보다. 이거는 집합이 연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게 그냥 나을 뻔했네. 그치?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이거 심플하게 A하고 어이가 없네. Sorry. 그래서 A, B 이렇게 해서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 여기죠? 이거 A하고 합하면 뭐 돼? 그냥 A지? 뭐야 이거? 미안. 기억은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끝나는 거였네. 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니은.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 이게 조금 뭐 벤 다이어그램 사실 기억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거고요. 지금 니은에서는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이야. 아니 근데 이 집합 표현 자체가 좀 복잡하거든요. 이런 걸 봐봐. 지금 보시면 얘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보이십니까? 합집합 B? 그럼 합집합 B로 분배해내면 돼. 그러면 합집합 B로 분배해내면 앞에 가로에서 남는 거 A. 그럼 뒤에 가로에서 남는 거 A 여집합. 그럼 가운데 연산은 뭐로 묶여야 돼? 이 연산으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야. 교집합 이렇게요. 그럼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은 B가 된다. 그래서 니은은 A가 되는 게 아니고 B가 되니까 땡.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귿. 디귿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기가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 좀 그렇지. 그럼 디귿도 자, 분배 한번 해볼게요. A의 교집합으로 분배해볼 거야. 그래서 A의 교집합으로 분배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가운데 연산은 괄호 안에 있었던 합집합 이렇게요. 그래서 A와 A의 교집합은 A가 되는 거고 A와 B의 교집합이 여집합인데 이거 차집합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과 A의 합집합은 A. 이거 지금 기억하고 보기가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디귿이 A가 되네. 그래서 A 집합 A와 같은 것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예제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에 대해서 A와 X의 교집합이 X다. 근데 이런 거 알아야 돼. 뭐냐면 A와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A나 X 두 개 중에 하나 나오잖아? 그럼 이거 포함 관계가 있다는 소리야. 교집합은 작은 게 걸려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X가 집합 X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리고 X 합집합. 어떤 합집합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얘가 또 합집합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합집합은 큰 게 걸려 나오는 거지. X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포함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에 의해서 그럼 집합 X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야. 즉 원소를 보여주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서 A와 B의 교집합 원소 1하고 3을 제외하면 1, 3, 5군요. 이거 포함 관계가 있구나. B가 A의 부분 집합이군요. 그 여튼 A에서 B 원소 1, 3, 5를 제외하면 2,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집합 A는 1, 2, 3, 4, 5. 그럼 집합 X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 2하고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집합 X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어떤 원소를 2,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원소를, 사실 앞에서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이거 기억하나?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원소도 일단 제껴라. 그래서 지금 원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여기에서 포함하지 않아. 2하고 4를 반드시 포함해도 포함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제외하고 계산한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를 반드시 가져요. 그럼 이 사를 제외하고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즉 1, 3, 5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부분 집합에 2하고 4를 슝슝 껴놓으면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사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된다. 그래서 부분 집합 중 어떤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도 그 원소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과 같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8-3번도 한번 풀어볼까? 8-3번?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를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 질문으로 받아볼까? 8-3번은 그 해석적인 의미인데 봐봐. 이 집합하고 이 집합이 서로 같대. 이런 거 기억하시나? A하고 B하고 같아. 같은 집합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똑같은 방법으로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똑같은 방법이다. 이고 B가 다시 A의 부분 집합이다.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봐봐. 이 집합과 X를 합집합한 이 집합이
이 집합의 이렇게 포함이 돼야 돼요. 그치? 이고 그리고 다시 2하고 5, 이 집합과 x를 합한 합집합이 이 집합이 다시 이 집합과 x집합의 합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사실 복잡하게 쓰이긴 했는데요. 잘 생각해봐. 야, 얘가 얘 부분집합이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러면 x한테는 어떤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일까? 1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이란 원소가 집합 x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식에서 봐봐. 이 집합이 여기 포함이 돼야 되지. 그럼 x한테 2라는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x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원소를 반드시 그래서 집합 x는 전체 집합 1, 2, 3, 4 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어떤 원소를 반드시 갖는다? 1하고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됐어? 이거 그래서 해석적인 의미야. 그래서 저거를 캐치해내느냐, 못 캐치해내느냐. 그래서 집합 U의 전체 원소의 개수는 5개니까 2의 5제곱. 그래서 반드시 원소를 갖는다. 1, 2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부분 집합 만든 다음에 그 모든 부분 집합에 1, 2를 끼워 넣으면 슝슝슝 끼워 넣으면 1, 2를 반드시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된다. 이렇게요. 채점해. 예제 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어, 자, 예제 9번 볼게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 NA, NB, A와 B의 합집합. 그러면 이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공식에 의해서 구하면 되겠죠. NA, NB 더하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면 돼, 그냥. 그치? 그래서 17 더하기 13 빼기 합집합. 그래서 30에서 25 빼면 5 이렇게 되나 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어줘. 이거 사실 2번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여집합 그랬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여집합을 분배할게.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그러면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뀐다. 근데 이거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해도 이거 별 다르게 간단하게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이거 그냥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안 되면 뭐 확인하면 되지. 자, A에 대한 B의 차집합 2번 땅이지? 2번 땅이야, 이거. 1번, 2번, 3번, 4번. 그럼 2번 땅의 여집합은 여기지? 전체에서 2번 땅을 제외한 나머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체 집합에서 또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집합 원소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를 빼면 된다. 이렇게요. 음, 또는 A와 B 합집합에서 B를 이거 A와 B 그림 그려보니까요. A와 B 합집합에서 이걸 빼면 되는구나. 이걸 못 찾겠어요. 이게 색칠한 부분이 A와 B 합집합에서 바보다. 2번, 색칠한 부분이구나. 나 2번 땅의 원소를 구하는 건 줄 알았어. 미안, sorry. 이거 맞지? 그러면 전체 집합 원소에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게 맞다.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어떻게 구하냐? NA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를 뺀 것 같다. 그래서 전체 집합 35에서 NA는 17, A와 B 교집합 여기 앞에서 5라고 구해놨죠? 그래서 괄호 잘 해야 돼. 그 35에서 12를 빼면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음.
자, 그래서 한 번 되고요. 그 다음에 9-3번은 한번 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U, NA, NB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아니, 이거를 어떻게 최대값과 최소값은 뭐야? 일단 사실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공식 이것뿐이 없다. 보이십니까? 여기서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뺄 거야. 이것뿐이 없어. 근데 생각해봐. 야, 교집합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될까? 사실 합집합이 최대일 때, 이거, 이 최대일 때, 왜냐면은 봐봐. NA, NB는 결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빼는 수가 최대면, 색깔이 바뀌었네요. 는 최소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최소일 때 A와 B의 교집합은 최대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A와 B 합집합은 언제 최대야? A와 B 합집합은 언제 최대일까? 사실 그 A하고 B가 서로 쏠 때 최대이긴 하는데 그 생각해보면 A와 B 합집합은 언제 최대가 되냐면 이거 그림으로 안 그려도 사실은 이런 거 알 수 있나? 봐봐 얘들아. A와 B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을 때 얘가 합집합이 최대예요. 보여? 그래서 N 교집합 B의 임으로 의 최소값은 NA 그리고 NB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최대는 비합집합의 전체 집합이 될 때다. 그래서 40 빼기 35니까 5 이렇게요. 그럼 생각해봐. A와 B 합집합은 언제 최소일까? 언제 최소일까? 이건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최소가 되겠지, 합집합.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사실 원소의 개수로 봤을 때 B가 A를 포함할 때 이거 합집합이 최소가 될 거야. 아, 생각해봐. 왜냐하면 봐봐. A하고 B, A하고 서로서 이런 관계가 있을 때요. 합집합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왼쪽으로 갈수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점점 작아지는 거지. 보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두색은 생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림일 뿐. 그래서 최대임으로 N,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은 NA, NB 더한 다음에 합집합의 최소값은 얼마야? A가 B에 포함이 될 때죠. 그래서 합집합의 최소값은 조심해 25야. 실제로는 A와 B의 교집합은 A가 되겠지. 사실 이거 계산하면 이거 NA의 값인 거지. 선생님이 이거 공식에 맞춰서 풀려고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눈치챈 사람은 A와 B의 교집합의 최소값은 A가 B에 포함이 될 때다. 그렇게 해서 15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5 더하기 1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0번은 이거 그냥 그 말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 그냥 음.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일반 34명 학생 중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그럼 1학년 일반 학생 전체를 내가 전체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34. 그 다음에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명이다. 그러면은 축구공을 아 이게 상하수면 되게 싫은데 1학년 일반 학생의 집합을 U 이 학생 중 축,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집합을 A, 이 중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집합을 B 이렇게 라 하자. 그러면
그 축구공과 농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축구공과 농구공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은 집합으로 표시하면 축구공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농구공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야, 축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A면 축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A 여집합이야. 농구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집합이 B면 농구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가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학생의 집합은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제 원소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NU 글씨가 날아가고 있죠. 34, NA 18, 농구공을 가지고 있다. NB 17. 그다음 농구공과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예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 또는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 원소의 개수 5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일단 쓸게요. 농구공만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B에 대한 A의 여집합, 이렇게, 차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거 그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NANB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면 되죠. 그래서 일단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할게요.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뺀 거와 같다. 그래서 34에서 요거 빼면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9다. 그래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는 공식에 의해서 NA 더하기 NB 빼기 A와 B의 합집합이다. 그래서 18, 17, 29 빼면 35에서 29 빼면 6인가? 네. 그래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B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그래서 집합 P 17에서 6 빼면 돼. 또는 여기서 이거 이렇게 끊어가도 되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그냥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A와 B 합집합에서 뭐를 제외해도 돼? NA를 제외해도 되죠. 그림 한번 생각해봐. 여기. 그치? A와 B 합집합에서 NA를 빼도 돼? 그래서 A와 B 합집합 내가 29 구했고 여기서 NA 18을 빼면 11인데 아 이거 산수가 잘못됐구나. 17에서 6 빼면 11인데 9라고 썼네요. 산수를 굉장히 잘하시는구먼. Sorry. 자, 이렇게요. 음, 이거 한번 그래서 이거 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 한번 해보시고 모르겠는 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